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일입니다. 작년이죠. 네, 작년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니킬 카마스하고 일론 머스크가 한 대화 속에 이 사람들 주된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2시간이나 이제 한 건데, 니킬 카마스가 이제 앞으로 돈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의 가장 부자잖아요. 가장 부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한국 GDP의 뭐 2배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하면 다 또라이라고 그러지만 몇 년 지나면, 맞네. 그래서 전부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비영리 법인으로 했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사버리고 그샘 알트먼인가 그 친구가 배신 때려서 그렇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배신 때려서 그렇지, 인공지능의 위험성도 잘 생각하고 있는 친구였죠. 어찌됐건 이 친구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2028년도면은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거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2028년도에 이제 그 3,000불 얘기가 가능하겠네. 이제 그 얘기를 맞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2028년도에 새로운 부자가 나오는데 AI와 로봇을 가진 계층이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이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다. 그런데 파이는 지금 노드 35만 개, 앞으로는 뭐 50만 개가 될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이유를 보니까 수익 모델이 있다. 수익 모델이 있는 암호화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더리움의 수익 모델보다 훨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 파이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파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작년에 여기까지 했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세 번째 얘기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이제 금융마켓은 필요 없어진다. 코인 거래소가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도 없는데, 이 지금 55억 불 덱스 거래가 되는 게 55억 불. 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니 이런데 거래의 25%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파이덱스가 지금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면 올해 50% 달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데서도 이제 덱스 거래소 지금 아주 집중. 옛날에는 그냥 폼으로 갖고 있다가 금융마켓이 필요 없어지니까. 왜 금융마켓이 필요 없어지죠? 그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가 이제 덱스에 신경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가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이런 거래소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덱스는 괜찮다. 왜 없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번째인데,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이제 없다. 왜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없어지죠? 이거죠. 이거죠. 어, 돈이, 돈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돈으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에, 이게 공급이 무한정이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지금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묵은 부자건 뭐건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이 똥값이 되니까. 그렇지만 돈의 본질은 있다. 돈의 본질은 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의 본질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부자의 기준도 바뀐다. 에너지다.
그런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한 거는 여기서 전기였다. 그런데 엄청난 전기가 드는 노드.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것도 엄청난 전기를 들여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에너지가 파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자들이 이렇게 AI 로봇, 에너지 관련 기업, 그 다음에 거래소 금융마켓이 필요 없어진다. 왜 필요 없어지냐? 돈을 버는 게 필요 없어지니까. 돈을 버는 게 필요 없어지니까. 머니마켓이 사라진다. 3년밖에 안 걸린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지노도 없어지는 거예요. 카지노도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카지노나 증권거래소나 이게 다 뭐예요? 돈으로 돈 놓기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자라는 개념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없어서 사채업자도 없어지는 거야. 다른 형태로 존재하겠지만 화폐가 바뀌기 때문에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없어진다. 지금 게임 산업이요. 게임 산업이 500, 5,460억, 5,47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게임인데 도박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돈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이제 없어진다. 왜? 돈을 벌어봐야 돈이 똥값이 되니까 이런 짓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있긴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왜 이런 가짜 돈 갖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들 게임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즐겁게 쓰는 거지. 경마장이건 무슨 스포츠 토토건 이게 전부 도박이라는 게 돈으로 돈을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 이런 장난감으로 게임하듯이 이런 세상이 3년이면 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면 처음엔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못하는 가치. 여기서 파이코인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도대체 몇 개의 나라가 파이를 받아들였느냐. 그러면서 게 이제 굉장히 긴 글인데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 쭉 이제 기회와 도전 얘기하면서 파이가 하고 있는 거, 이 에듀케이셔널 이펙트, 유저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유저들이 채굴이 끝나가면서 이 새로운 블록체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파일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캠페인과 교육 인센티브를 계속 준다라는 거죠. 왜? 파이오니어들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하려고. 로봇과 인공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뭐예요? 매트릭스하고 알고리즘에 있는 것 갖고 하는 거잖아요. 창의가 제한이 되잖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 그게 돈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리퍼럴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만 해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영상을 잘 안 보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직접 영상을 만들면 그 사람의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음성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자기 생각과 공감이 일어나면 보는 거잖아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파이가 KYC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 진짜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갖고 협상을 할 때 가짜 봇 계산하는데 그거 갖고 가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그렇게 막 뭐 몇십 년 앞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뭐 어? 아까 저기 그 뭐 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면 1인 가구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도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보는데 파이와 이더리움 누가 기관 투자자의 눈길을 더 받게 될까?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시티그룹에서 이제 내년에 클래리티인데 아무튼 이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무튼 내년에 괜찮을 거다. 왜 그러냐면 투기적인 수요에서 이제 제도나 규제적인 규제 변화로 바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올랐느냐? ETF로 자금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올해는 이 명확한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증권형 토큰 디지털 상품이 명확히 될 경우에는 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은행, 증권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동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 수익이 발생하는 점도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암호화폐가 수익 모델이 있죠?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아직 파이코인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비한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 대비하게 되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 금융시장이 없어진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세상이 없어진다. 넥스는 이거는 실제 유용성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거든요. 저 사람 영상에 들어가서 보니까 850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CNN 거를 했기 때문에 뭐 4만 얼마인데 850만 명이 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CNN에서 한 거, 요거는 3만 8천 명밖에 안 봤지만 이게 12월 2일 날 이걸 했더라고요. 12월 2일 날 했는데 저 사람 사이트는 800 몇만 명이 봤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지켜본다고요. 물론 이제 그런데 아직은 이제 파이코인은 이렇게 무대 위에 정면으로 올라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비중이 늘어난다.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다. 안정화될 거다. 그런데 가격 변동성에 처음부터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희 사무실에 두 분이 다른 일로 오셨는데 두 분 다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인데 KYC 신청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한 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은 이메일을 모른다고 그러셔서 안 했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 무슨 그레이스 피리어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해드리다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확실하게 됐고 한 분은 이메일을 기억을 저기 비밀 이메일을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제분이 그걸 막아놨더라. 해외에 전화하는 걸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인증 받으려면 전화 인증, 이메일 인증하게 되려면 한 번은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투자업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확인 그렇게 많은 거들 안 하시니까. 가격 변동성이 지금은 뭐 이게 락업 해제 물량이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 코어 팀에서 수급을 물량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물량 조절을 가능하게 할까요? 가격 조작하려고? 아니죠. 가격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려고.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걸 제일, 그래서 이제 내년에 법이 통과가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돈 넣고 돈 먹기는 안 들어온다. 수익 모델이 있는데 들어온다. 지금은 수익 모델이 있는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다. 그러나 파이코인도 서서히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제가 봤고요. 시티그룹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건 러시아는 가상자산은 화폐 지위를 얻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통화 관리 및 금융 안정성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 돈이 시중에 돈이 얼마가 풀렸는지 이게 지금 이 화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는 안 한다.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허용 못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파이도 예외일 수는 없죠. 파이는 지금 결제 수단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파이는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도. 왜 그러냐면 장부 기재가 가능한 화폐를 만들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가 안 되니까 통화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장부에 기재가 되면 되거든요. 지금은 뭐 비트코인을 몇 개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익이 얼마다. 이런 평가손하고 평가익만 하지만 장부 기재하기로는 가치를 매겨서 장부 기재하려면 아니 뭐 아침과 저녁이 가격이 달라지는데 근데 아침과 저녁이 가격이 달라져도 일정한 밴드 내에서 한다면 가령 우리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왔다 어느 회사가 그러면 뭐 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움직이잖아요. 파이는 그것을 처음부터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결제 수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분이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3년 뒤에 돈이 사라진다. 요 분이 요거를 정리해서 하신 거예요. 다행히 이건 많이 봤더라고요. 69만 명이 봤더라고요. 짧게 정리해서 이거 1시간 54분짜리를 짧게 정리해서 얘기했고 이분은 주로 이제 비트코인 예로 이 스토리를 풀어 나간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파이코인도 풀었지만 그렇죠.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만 파이코인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비트코인은 뭐 가격도 막 1억이 넘고 파이코인이야 무슨 담배 한 가치 값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 면에서 떨어지죠. 요분 거 13분짜리도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한 거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은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길과 똑같다. 같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화폐라는 게 왜 생겼느냐. 생산에 들어간 노동에 대한 분배 때문에 생겼는데 이제 노동에 대한 분배를 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뭐죠? 다른 형태의 가치 창조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10억 명이나 지금 목표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파이코인은 법정 화폐랑 다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화폐가 아니고
야, 얘네 진짜 화폐혁명 하는 거네. 일론 머스크 이걸 보면 진짜 화폐혁명 하는 거구나. 이것이 작년 12월 31일과 대망의 2026년 1월 1일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에게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26년 해피 뉴 이어. 올해는 뭐 음력이 되면 말의 해죠. 병호년이죠. 예, 힘차게. 저는 파이코인 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적립식으로 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사시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날이 올해 중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